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장 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교육과정의 의미와 이해, 교육과정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교육과정 활동과 전개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육은 학교를 다니는 것도 구분이 됩니다. 즉,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밖에서도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도화된 교육 말고도 비제도화된 것들도 우리는 교육의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약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끼리는 교육이라고 부르려면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구성 요소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배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있을 것 하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선생님이 있다는 뜻이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학생이 있다는 뜻이며 가르치고 배울 내용이 있다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과정이 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주도 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주도 학습은 선생님 없이 학생이 그 내용을 스스로 공부하는 거라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려면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다라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R.S. 피터스라는 사람은 교육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서 제시되는 세 가지 조건이 아닌 또 다른 세 가지 조건인데요. 그 첫 번째는 교육이라고 부르려면 그 내용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이라고 부르려면 지적인 안목을 갖추는 어떤 내용이 가르치고 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안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이나 단순한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스킬을 배우는 것, 이를테면 무슨 기술을 배운다거나 단순히 암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교육 활동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직업 교육 같은 것들도 교육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터스가 제시하는 세 번째 교육 활동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도덕적으로 합당한 그런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정의하는 사람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소한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 그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자면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것, 두 번째는 배우는 사람이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곧 교육 과정과 연계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 활동은 대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죠. 교육 활동은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어디죠? 네, 학교입니다. 교육기관이란 교육에 관한 일을 도맡아 하는 곳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교육기관은 쉽게 학교를 떠올리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또다시 유아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학교와 대비되는 관점에서 사교육 현장인 학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원은 과연 교육기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보았던 RS 피터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원은 교육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관점, 교육의 세 가지 관점에서 학원을 들여다본다면 그 역시 학원도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학원은 그동안 고입이나 대입 준비를 위한 입시계 학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를 이루었는데요. 이제는 이 학원에 대한 관점도 많이 바뀌어서 입시 학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나 또는 취업을 위한 활동 이런 것들로도 학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또 학원 외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 평생교육기관도 있을 수 있지요.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도 있고 지자체에 있는 아이고 이 차가 아니군요. 지자체에 있는 평생교육기관도 있을 수 있고 사설 평생교육기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평생교육기관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직업을 위한 또는 기능 기술을 위한 그런 평생교육기관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직업교육기관이 교육기관인가라고 봤을 때 여기서 보았던 피터스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의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역시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는 요즘 도서관이나 또 미술관, 박물관 등등의 공공시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사내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교육기관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기관들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대를 거듭할수록 교육기관들이 더욱더 많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개념과 그리고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의 관점에서 교육을 들여다보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등장을 하겠지만 말이죠. 이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과정이죠. 우리 교육학의 하위 학문에 보면 교육 철학, 교육 과정, 교육 심리,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공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 공학, 교육 사회, 교육 심리는 했고요. 교육 행정, 교육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교육 과정만이 유일하게 교육학에서 존재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기관 안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 번째는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라는 것이 교육이 실시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초등학교에 해당될 테고 중학생 수준이라면 중학교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피아노와 관련된 것이면 피아노 학원이 될 테고 발레와 관련된 것이면 발레 학원이 되겠죠. 그럴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속에는 항상 교육 과정인 교육 내용이 바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 개인의 교육 과정이나 어느 가정집의 교육 과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색하기 이를 데 없죠. 교육 과정은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거나 교육을 중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이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어떤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교육 과정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받는 수업을 한번 상기해 보죠. 그 수업은 항상 네 가지의 요소를 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도달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왜 공부하느냐, 왜 수업을 받느냐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콘텐츠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콘텐츠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목표를 1번, 내용을 2번, 방법을 3번, 평가를 4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1번, 반드시 2번은 1번에, 3번은 2번과 1번에, 4번은 3번과 2번과 1번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이 교육 내용은 목표의 영향을 받고 교육 방법은 내용과 목표의 영향을 받고 평가도 역시 방법과 내용과 목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 시간에 수업 목표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업을 마치고 나면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실천력을 가지게 하겠다. 이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이를테면 약물과 관련된 내용이 많겠죠. 그 중에 나는 뭐라고 할까요? 마약류에 대한 것이라든가 흡연에 대한 것이라든가 본드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선정해서 가르친 것이죠. 그럼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요즘 실험학습이나 실천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해서 이걸 바로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건 안 되겠죠. 아이들이 본드도 흡입하고 마약도 흡입하고 이러면서 그 폐해를 느끼게 된다면 그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 학습이라든지 또는 영상 학습이라든지 또는 자료를 통해서 하는 학습이 적당하겠죠. 그러니까요. 방법들은 내용이나 목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가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학생이 이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활 속에서 관찰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본 지식을 평가할까요? 어떤 것들이 더 적합할지를 선택하는 것, 이 역시 평가에 대한 부분도 위의 내용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교과의 구분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럴 겁니다. 국어를 가르치면 국어의 내용을 가르치면 국어 수업이 될 테고요. 수학의 내용을 가르치면 수학 수업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의 내용을 가르치면 과학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육학의 하위 학문에서 교육의 목표는 교육 철학이라는 과목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교육 내용은 교육 과정이라는 학문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교육 방법은 예전에는 교육 심리에서 연구를 하다가 요즘은 교육 공학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평가는 교육 평가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교육 과정은 학습자에게 영향을 과연 미치고 있을까요? 또는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교육 과정은 그 자체로서 바로 학습자에게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이 교육 과정이 수업이라는 형태로 변환되어서 학생에게 전달이 되겠지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이 결정한 교육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계획적으로 수립을 하고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수립한 내용을 특정한 방법에 따라 가르치고, 그리고 평가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준거에 따라서 지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학교를 예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중요한 활동은 수업 활동, 생활지도, 학급 경영, 교육평가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교육과정은 수업과 교육평가의 방향과 기준, 전략과 방법을 결정하는 틀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의 전체적인 목적이 설정이 되고 나면 이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고, 이 목표가 내용에 영향을 끼치고 나면 이것은 다시 수업으로, 그리고 생활 지도로, 그리고 학급 경영으로, 그리고 수업 방법으로, 그리고 수업을 위한 전체적인 평가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죠. 저는 아까 앞서서 교육 과정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은 교육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다양한 것처럼, 교육 과정 역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코끼리를 바라보면서 코끼리가 무엇일까요? 코끼리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기다란 코로부터, 어떤 사람은 큰 귀로부터, 어떤 사람은 거대한 몸집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단단한 다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즉, 코끼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관점과 그 사람의 스키마에 따라서 어디를 더 중요하게 부각시켜 이야기를 하느냐가 달라지겠지요. 교육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과정을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교육 과정이 고정적인 어떠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서부터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은 이것입니다, 또는 교육과정은 저것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합의된 개념이라는 것은 인문학에서 또는 사회학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교육과정의 정의라는 말 대신에 교육이나 교육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즉 교육과정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서 그 뜻을 파헤쳐 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실제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적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 입장은 교육 과정이 수업에서 적용될 때 어떠한 측면에서 적용되는가에 해당하겠지요. 그리고 이론적 입장은 교육 과정의 현상과 실제를 종전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재개념주의자 같은 사람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행위보다는 교육과정이라는 그 의미가, 교육과정이라는 그 단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고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입장과 학문적인 입장을 좀 더 부각시킨 것이다 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실제적 입장의 첫 번째 입장은 교육 과정은 교육 내용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요. 교육 과정을 개정한다. 우리가 7차 교육 과정이다, 또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다, 또는 교육 과정을 개정한다 라고 했을 때, 또는 국어 교육 과정이다, 수학 교육 과정이다, 과학 교육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아까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언론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또는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교과목의 종류나 또는 필수나 선택으로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나, 대학에서 각 교과에서 배워야 되는 단위수가 달라지는 것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다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달라졌다
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실제적 입장, 즉 교육과정의 실제적인 입장은 첫 번째로 교육 내용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입장은 아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것은 학습 경험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즉,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학습자가 얼마나 경험했느냐 하는 것이 실제로 교육 내용, 교육 과정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우리가 국어 교육 내용이다 또는 국어 교육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 국어 교과서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 활자화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과연 교육 과정이냐? 그렇지 않다. 수업을 통해 배운 학습자의 진정한 학습 경험이라는 것이 학습자가 실제로 그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익히게 된 그것이 바로 교육 과정이다라고 바라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지 않다.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문서 속에 담겨 있는 교육 계획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죠. 즉, 활자화되고 문서화되어 있는 것, 그것들이 바로 교육 과정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과거에 임용고사를 칠 때, 즉, 임용고사가 객관식의 형태로 출제되었을 때 자주 등장하던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이렇게 잘 등장하지는 않겠지만요. 교육 과정을 바라보는 입장이 실제적인 입장과 이론적인 입장이 있는데 실제적인 입장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또는 교육 현장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되고 있는 입장을 의미하며 그 첫 번째로서 교육 과정은 교육 내용이라는 입장 아니고 학습자의 경험이라는 입장 그렇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 교육 계획이라는 입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이론적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에 많이 해당합니다.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은 현상학이나 해석학 그리고 정신분석학 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다시 실존주의 철학 같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인문학이나 비실증주의 사회과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아주 초점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1960년대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교육 과정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분야를 형성하는데 관심을 둔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를 전후해서 비실증주의적 사회학이나 인문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분들은 교육 과정의 어원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교육 과정의 어원은 꾸레레입니다. 꾸레레. 꾸레레는요, 경주 있죠, 경주. 우리 여기 달리기 하는 경주요. 달리는데요. 저기 우리 경북 경주가 아닙니다. 예, 이런 경주에서 사람들이 달려가야 될 정해진 길 또는 달리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콜로세움 경기장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콜로세움 경기장이 이렇게 말이 달리는 트랙이 있겠죠. 이 트랙에서 말이 막 달리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경험의 총체적인 합 또는 이 경기장이 정해져 있는 코스, 달려야 되는 코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육과정 꾸레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경험, 이 말이 또는 사람이 이 트랙을 달리면서 겪는 경험은 이전과는 다른 경험이겠죠.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경험이나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는 꾸레레라는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는 이런 관점들 있죠. 여기 실제적 관점들, 이런 실제적 관점들처럼 미리 정해져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수업 안에서 또는 교육 안에서 정해진 어떤 길을 따라 정해진 과정, 이때 과정은 프로세스겠죠. 정해진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수업을 쭉 하다가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겪거나 또는 어떤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또는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바로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매우 유동적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육 과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교육 과정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관련 기관과 인사들의 역할과 책임도 달라지고 권력 관계도 바꿔질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을 학습 경험으로 보게 된다면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이나 필요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의 삶을 살피고 하나의 생태계로서 학교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요구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교육 과정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어, 그 수업 또는 교육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육 과정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죠. 교육 과정의 유형입니다. 자, 여기서 유형이란 말은 뭘까요? 유형은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카테고리로 묶는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닮은 꼴 또는 비슷한 것 이런 뜻이 유형인데요. 우리가 유형을 구분할 때는 어떤 이유와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들이 있겠죠. 특히 학문에 대해서 어떤 이론에 대해서 유형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현상이나 사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어떠한 유형이냐, 어떠한 유형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교육 과정과 관련된 현상이나 사태를 종합적이면서도 심도 깊게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교육 과정의 전개 과정, 교육의 결과, 이데올로기라는 차원에서 교육 과정 유형들을 구분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교육 과정의 유형은 공식적 교육 과정입니다. 자, 공식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은요, 공적인 문서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공적인 문서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죠? 사적인 거죠. 공적인 문서에 담긴 교육계획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적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될 게 문서에 담겨 있는 교육계획이라는 겁니다. 공적인 문서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도 있고요. 시군구 수준의 교육과정도 있고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은요, 영교육과정입니다. 영교육과정이란 무엇일까요? 영교육과정은 아이즈너라는 사람이 만든 이름인데요. 이것은 공식적 교육과정에 속하지 않는 교육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공식적 교육과정에 속하지 않는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자, 제가 살아보니까요. 어떤 배우자, 그러니까 어떤 이성을 만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번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또,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하느냐,
친구를 사귄 친구를 어떻게 더 잘 배려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식적 교육과정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적으로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설정된 교육 목적에도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취급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육적으로 가르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요. 학생들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배워야 하지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취급되지 않아서 선생님이 그 내용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공식적인 문서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를 박탈당해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교육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학습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제로 교육 과정이다 또는 누լ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 중에 학생들이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보면요, 공식적 교육 과정의 내용을 교사가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실수로 빠뜨리거나 교재나 교구, 시설 등의 수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거나 학교 행사 때문에 수업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은요, 실제적 교육과정입니다. 실제적 교육과정은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가르친 교육과정이 있고요. 선생님이 직접 가르친 거죠. 가르친 교육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학생에게 학습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학습된 교육과정이 있죠. 그리고 학생에게 학습이 되어서 평가된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모두 다 학생에게 학습되는 것은 아니겠죠. 학생에게 일정 부분 학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학습이 되었다고 해서 학생이 그것을 그대로 다 모두 다 인출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학생에게 투입이 되어서 인출되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죠? 가르친 교육과정과 학습된 교육과정, 그리고 평가된 교육과정이 세 가지가 딱 일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실제적 교육 과정이겠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가르친 교육 과정이 제일 크고 아마도 학습된 교육 과정이 그다음 크고 그다음 평가된 교육 과정일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유형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가 있냐면 네 번째로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도 다시 두 가지로 잠재적 교육과정의 의미가 나뉘는데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공적인 문서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인데 공적인 문서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인데 선생님이 수업을 했어요. 수업하고 학생도 배운 거죠. 배운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보세요. 여기하고 영교육과정하고 저기 잠재적 교육과정의 차이가 뭐냐면 둘 다 공식적 문서에 없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영교육과정은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는 영교육과정은 선생님이 안 가르쳐서 학생도 못 배운 거예요. 공적인 문서에도 없고, 하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은 공적인 문서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했고 학생도 배웠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독도 같은 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독도 문제 같은 거. 그죠? 공적인 문서에 독도 수업이 예를 들어 없다고 쳐요. 근데 선생님이 독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학생이 배운 거죠. 어떤 선생님은 경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공적인 문제에 없어. 하지만 선생님이 경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경제 교육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배운 거죠. 이런 경우는 영교육 과정에서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의미는요, 국가나 또는 정부나 또는 특정 기관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 같은 것들을 보면요. 남자는 의사고 여자는 간호사고 아빠는 넥타이 매고 출근하고 엄마는 앞치마 매고 집에서 가정살림하고 남자는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밖에 일을 하고 여자는 좀 더 소극적이고 세심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들 성차별적인 거죠. 권력을 쥐고 있던 남성 젠더들이 여성 젠더들이 사회에 주류로 편입되지 못하는 유리천장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교과서의 사파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또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겨서 교육 내용을 전달한 거예요. 이렇게 사회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의 교육 실천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해서요. 그 결과로 수업을 하는 거, 그 결과로 교육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도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교육 과정의 네 가지 유형이에요. 다음 우리 이제 교재에 등장하는 게 교육 과정 활동입니다. 교육 과정을 어떻게 활동할 거냐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거, 그리고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거,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은요, 교육 과정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을 의미해요. 선정하고 조직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한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 가지가 많죠. 뭐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죠? 줄을 바로 선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그다음에 뭐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또 뭐 기부 활동을 한다. 그다음에 뭐 참선을 한다. 뭐 많겠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뭐 종교 활동을 한다. 이렇게 뭐 많을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그러면 내가 이번에 주어진 시간 안에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또 내가 가진 어떤 역량을 고려해서 또는 우리 장소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면 좋을까라고 이번에 요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고 요거 가르쳐야지 해서 요렇게 수많은 내용 중에 세 가지를 선정을 하겠죠. 예, 선정을 할 겁니다. 여기 교육 과정의 선정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 선정된 것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까요? 1번 이거부터 가르치고 2번 이거부터 가르치고 3번 이렇게 가르칠까요? 네, 좋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로 한번 세워봅시다. 이렇게 순서화하고 그다음에 배열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조직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엄격한 의미에서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의 체계, 그리고 이걸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 평가,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어떤 문서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이제는 제가 학교라고 불러도 여러분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바로 대치해서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바로 실천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 실천이 될까요? 네, 대표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실천이 되겠죠. 또 뭐 어떻게 실천이 될까요? 네, 생활 지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실천이 되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실천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한 교육과정 또는 개발된 교육과정을 교육 현장에서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들을 우리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교장의 리더십이라든가요. 또는 교장의 지도성이라든지 교사의 역량이라든지 교사의 어떤 수업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교사의 어떤 연수 정도라든지 또는 학교의 어떤 환경 같은 것들도 실제 실천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되는 내용들이겠죠. 환경 같은 경우라면 시설이라든지 장치라든지 기구라든지 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고려가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평가 활동을 거치게 될 텐데요. 이 평가 활동은 뭐냐면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개발한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 과정이 운영될 때까지의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합당했느냐, 무엇에 합당했느냐 할까요? 즉, 이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의 목표에 합당했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교육 과정 평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수업 계획을 세워서 수업을 실천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 교육과정이라는 학문을 여러분들이 처음 접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다소 어렵고 용어들이 좀 생경스러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한 번에 보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두 번, 세 번 들으시면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